되게 어려운 기술인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되게 힘든 기술은 아닌데 네. 그 투스택 텐덤을 쓰게 되면은 이게 발광층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CGL이라는 그 전화 생성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화 생성층이 양전화 음전화를 그 각각 1층, 2층에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R이면 R, G면 G 그걸 딱 건드려줘야 되는데 잘못 건드리면은 색이 약간 좀 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양산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 이기종 기자님 모셨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애플 예. 아이패드 보도를 그게 우리 쪽에서 먼저 보도한 거예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매체, 해외 매체에서 보도를 했고. OLED를 애플이 예. 아이패드에 탑재를 하겠다라는 이제 보도의 내용인데 저희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애플이 내놓는 그 디지털 기기 중에 OLED 탑재한 게 폰하고 아이폰이랑 애플워치 두 제품 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죠. 예. 이미 이제 OLED 쪽에서는 큰 손이 됐는데 지금 OLED 탑재한 아이패드 지금 언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2024년 정도에 그 첫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모델? 예. 두 모델인데 12.9인치 하나랑 네. 11인치 하나 이렇게 두 개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이면 지금 2022년 3월이니까 예. 좀 남았네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예, 그렇습니다. 내년 정도에 그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두 업체가 패널을 양산할 것 같고 네. 그 패널을 탑재한 것이 2024년 정도에 나올 수 있는데 일정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상되는 일정이라고 한다면 네. 내년 뭐 한 가을 정도부터는 좀 이렇게 돌려보는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뭐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12.9인치 그 11인치 두 가지 모델의 OLED 패널을 탑재를 한다라고 하면 패널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개의 국내 회사들이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예. 되고 있는 거죠. 예, 12.9인치는 LG 디스플레이만 공급할 것 같고 아, 그래요? 11인치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두 업체가 함께 공급할 것 같습니다. LG가 좀 물량이 더 많을 수 있겠네요. 예, 아직 그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아직까지 양산 라인을 꾸린 상태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금 그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앞선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긴 두 개 모델하고 저긴 한 개 모델만 하니까. 예. 근데 실제 양산 갈 때는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긴 시간이 많이 합니다. 남았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보도하신 내용 중 보면 투스택 텐덤, 예, 예. 투스택 텐덤 두 개, 그러니까 예. 두 개의 층으로 쌓는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 발광층을 그 RGB, OLED 발광층이 있는데 이거를 두 개로 한다는 얘기고 네. 그 일반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것을 일반 그 치즈버거라고 한다면은 네. 투스택 텐덤은 그 더블 치즈버거로 해서 그 발광층을 두 개로 해서 화면을 더 밝게 한다든지 제품 수명을 더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발광층을 원래는 한 층만 지금 깔려 있는데 예. 두 개 층을 하면 뭔가 휘도도 높아지고 또 수명도 늘어날 수 있고 예. 뭐 그런 겁니까? 밝기는 2배, 제품 수명은 한 4배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기술인 것 같네요. 이론적으로는 되게 힘든 기술은 아닌데 네. 그 투스택 텐덤을 쓰게 되면은 이게 발광층이 두 개이기 때문에 네. 이 가운데 CGL이라는 그 전화 생성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화 생성층이 양전화 음전화를 그 각각 1층, 2층에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R이면 R, G면 G 그걸 딱 건드려줘야 되는데 잘못 건드리면은 색이 약간 좀 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양산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그 투스택 텐덤을 계속 적용을 해왔습니다. 차량용 OLED에. 예, 차량용이 아무래도 그 차량은 보통 10년 정도 쓰니까 10년 더 타죠. 예, 그래서 차량 OLED에는 그 제품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예전부터 투스택 텐덤을 적용을 해왔고 이제 그런 양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애플이 그 아이패드 뭐 아이맥도 쓸 텐데 그 투스택 텐덤을 요구하다 보니까 LGD가 이번 그 제품 개발에서는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밝기는 2배, 수명은 4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예.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전력 소모량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진다면. 예, 같은 밝기를 낸다면 전력을 좀 더 적게 네. 쓰고도 그 같은 밝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차에 지금 들어왔더니 지금 벤츠 이런 데다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OLED 딱 넣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맞습니다. 투스택 텐덤 구조가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텐덤 적용돼 있고 네. 그리고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뭐 12.9인치 이런 게 있습니다. 10인치대 이상. 네. 그리고 애플 아이패드 프로를 지금 개발하는 것이 그 OLED용으로 12.9인치 그리고 11인치이다 보니까 네. 10인치를 넘어가는 제품에서 이미 LG 디스플레이는 물론 이게 모바일 제품이랑 다르긴 하지만 양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투스택 텐덤 구현에 필요한 방막 트랜지스터도 그렇고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좀 높은 점수를 애플로부터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패드라든지 차에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용 연한이 이제 길잖아요. 예. 뭐 패드도 사실 폰보다는 오래 쓰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막 그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제품의 그 제품 사용 그 수명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이게 몇 년이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한 5년 이상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패드 뭐 태블릿류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핸드폰을 더 쳐다보고 앉아 있긴 한데 패드는 잘 안 예.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것도 있고, 예. 실질적인 뭐 사용 시간은 뭐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IT 제품이기 때문에 예. 일반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보다는 길다. 예. 그래서 수명을 확대하는 이런 투스택 텐덤 구조를 지금 애플이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삼성은 어때요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도 뭐 기술을 연구를 해왔고 네. 작년 말부터 여기에 필요한 재료 세트가 있습니다. T 네. 시리즈라고 하는데 그 T1을 T 네. 텐덤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T1은 이미 개발을 끝냈고 네. 대신 이제 뭐 그 연도별로 하나씩 나온다면 올해는 T1, 내년엔 T2, 그 다음에 T3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한 T2 정도의 재료 세트가 그 OLED 아이패드에 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M 시리즈 아니었습니까? M 시리즈는 그 모바일 제품에 쓰는 그쵸. 아이폰에 쓰는 거였고, 네. 예, 그 다른 그 투스택 핸덤이라서 좀 다른 겁니다. 좀 다르다. 기존에 쓰던 제로 세트하고는 다르다. 예, 지금 그 태블릿 쪽으로도 그렇고 이제 태블릿에 들어가고 좀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노트북에 물론 탑재고 나온 뭐 제품들도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예. 애플 같은 경우는 투스택을 쓰는 뭐 맥북이라든지 뭐 모니터라든지 내놓을 수 있을 것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기로 본다면은 그 아이패드가 2024년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맥북은 20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들이 다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태여서 그 맥북이 OLED 맥북이 나올 시기를 다 2025년 정도라 거지 뭐 그때 뭐 못 박아서 그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업계 분들은 없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스마트폰 OLED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예. 스마트폰용 OLED는 지금 누가 제일 많이 사갑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애플이 1등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1등이었는데 네. 애플이 그 OLED 아이폰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작년 네. 드디어 애플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제일 많이 사간다. 예. 지금 그 삼성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스마트폰을 2억 7천만 대 출하했는데 여기서 OLED가 50% 정도입니다. 2억 7천만 대 중에 그래서 50%. 1억 3,510만 대가 OLED였고 네. 1억 3,580만 대가 LCD 스마트폰이었습니다. LCD가 더 많네요. 작년에 LCD가 많아졌고 2018년만 장이 더 하더라도 늘어난 거예요? 예, 2018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OLED 비중이 60% 중반이었습니다. 이게 떨어지다가 작년에는 50대 50인데 물량만 놓고 보면은 LCD 스마트폰이 더 많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저가 폰을 많이 팔았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갤럭시 S 노트 이런 뭐 폴더블 이쪽에 그 OLED, 뭐 플렉시블 OLED 그리고 중저가의 리지드 OLED를 써왔는데 지금 중국 업체들이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LCD 스마트폰 비중이 늘어난 것 같고 아시다시피 갤럭시 S 시리즈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렉시블 OLED 채용은 줄고 있고. 그렇게 애플은 해서 얼마나 채용했어요, 작년에? 애플은 플렉시블 OLED만 쓰는데 그 아이폰 OLED 아이폰을 2억 대 정도 출하를 했습니다. 한 7천만 대 정도 더 사갔다는 얘기네요. 예, 그냥 대수로만 따졌을 때. 예. 면적 차이는 뭐 또 있겠지만 약간 빠꾸한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LCD가 오히려 LCD 폰이 오히려 늘어난다라는 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OLED 비중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작년에 40%였고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중에서 40%가 OLED였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OLED 시장이 이끌어오다가 작년에 물량 기준으로 애플에 1위 넘겨줬고 그러면서 그리고 화웨이가 미국 제재 받으면서 그게 프리미엄 시장에서 그 점유율이 확 줄었는데 네. 그 시장을 애플이 다 가져가고 삼성을 많이 못 가져가면서 결국엔 중국 그 폰이랑 그 저가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하고 이렇게 아까 아이패드용 OLED도 다시 넘어오면 이거 네.
라인 어디서 만들어요? 6세대에서 만듭니까? 당장 그 2024년 첫 모델 같은 경우에는 6세대 라인에서 만들 것 같고, 네.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A3 그 애플용 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러 개조해서 대응을 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는 작년에 3조 3천억 원 투자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파주 P10 공장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예전에는 E6 4, 그러니까 기존에는 E6 1, 2, 3에서 아이폰 OLED를 그 1, 2는 양산 중이고 네. 3는 올해부터 가동하고, 그 나머지 이제 IT용으로 만들 여기서 여기를 E6 4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P10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공장 이름 가져와서. 예. E6 라인 이름들이 참 복잡합니다. 근데 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 이렇게 예. 투자 동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6세대는 그 플렉시블 OLED도 그렇고, 네.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그 화웨이를 빼면은 그 OLED를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뭐 많이 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BOE, CSOT, TMA 이런 업체들의 플렉시블 OLED 라인 가동률도 낮은 편이고, 그리고 그 업체들의 지금 생산 수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생산 수율이 개선된다면은 오히려 라인 가동률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얼마나 플렉시블 OLED 스마트폰을 많이 쓸 건지,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업체들이 거의 좀 달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 투자할 수 있는 플렉시블 OLED 라인은 한 2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개. 예. TMR랑 비전웍스 정도인데 그건 또 상황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여쭤보는 이유는 예. 어쨌든 지금 투자 장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 쪽은 별로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신규 투자 보통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15K 라인 하나 까는데,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뭐 있는 라인을 개조한다든지, 네. LG 디스플레이는 작년에 이미 그 투자 공시한 거, 그 순차 집행하는 수준에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이 자꾸 배터리 쪽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예. 이 신규 투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뭐 하니까 한데 하여튼 뭐 이쪽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OLED 아이패드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기대하는 거는 이제 8세대 투자가 이제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늘어나면 8세대로 기판 사이즈 늘려서 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예, 물량도 물량인데 6세대에서 그 OLED 아이패드라든지 그 맥북을 만들면은 채산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모델은 6세대에서 대응하겠지만 이후에는 8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건 뭐 투자하길 바라는 기업들이나 뭐 이런 쪽의 희망사항들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LG 네.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8세대로? 개발 방식은 좀 다르긴 하고, 네. 두 업체 모두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아마 1년 정도 올해 연간 계속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뭐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에 BOE, CSOT도 다 8세대 따라올 것이고, 그래서 한 8세대가 그 투자가 그 본격화되면은 그 예전에 6세대에서 나왔던 그 투자 사이클이 한번 시작될 것 같긴 합니다. 그거 하나 기다려볼 수 있겠네.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좀 적었기 때문에 투자가. 이 기자 다음 주에도 좋은 걸로 한번 이번 저희가 지금 오늘 라이브 처음 하는 거라서 기존에 좀 나왔던 얘기 좀 정리해서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좋은 기사, 좋은 뉴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